최근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이른바 자전거족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타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전거를 조금 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죠. 요즘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먼 거리는 차로 움직이는 게 괜찮지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객을 만나는 게 참 기분도 좋고 상쾌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고 또 요즘처럼 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출퇴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하게 따로 몸 관리나 몸매 관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안 내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건강도 챙기고 또 몸매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총 지방량이나 체지방률이 감소되고 폐활량이나 하체 근력이 증가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무엇보다도 인도와 차도를 함께 다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안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전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죠.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구광수 교수님 모셔서 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창원대학교 구광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자전거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타는 건 아닌데 사실 다른 운동처럼 자전거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운동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만 자전거에도 지켜야 할 교통문화와 교통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이해하고 탄다면 더욱 좋겠죠. 네, 그럼 교수님 저희 지금부터 이제 자전거에 대한 기초 과정부터 좀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선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저도 오늘 복장을 꽤 신경을 많이 쓰고 나왔는데요. 어때요? 저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먼저 도로 주행 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 무릎 보호대와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신축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편안한 복장이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복장은 신축성과 땀 흡수가 잘 되며 가급적 옷의 소재가 빛을 잘 반사하거나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상의는 몸에 붙는 셔츠, 하의는 바지를 입되 긴 바지의 경우 무릎 아랫부분이 체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은 가급적 끈이 없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며 끈이 있는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끈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헬멧 착용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제가 복장도 좀 잘 갖춘 것 같고요. 이제 빨리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예, 잠깐만요. 왜요, 교수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탈 때 준비 운동을 안 하던데요?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만 특히 자전거 타기는 전신 운동이므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기지개 켜는 동작으로 전신을 늘려주고 어깨, 등, 엉덩이 부위, 그리고 허벅지에서 종아리, 발목까지 페달을 밟을 하체 전체를 스트레칭해준 다음 허리 근육 풀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저희가 스트레칭을 시원하게 해봤고 이제 핸들을 먼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핸들도 사실 올바르게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내밀어 보시고 이렇게요? 네, 자연스럽게 살며시 주먹을 쥐어봅니다. 이렇게요? 네. 그대로 핸들을 잡아보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 주먹 안에 공간이 없어야 하며 손목이 꺾이지 않고 팔을 편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먹은 자연스럽게 펴져야 합니다. 손목을 꺾어 잡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주먹을 쥐듯이 핸들을 잡되 주먹 안에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제가 핸들은 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는 건가요? 브레이크 잡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통 초보자들은 내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 방법은 편안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보통 저는 지금까지 항상 브레이크를 네 손가락으로 잡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브레이크를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잡아도 되지만 핸들을 잡는 데 다소 불편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게 손가락과 중기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핸들을 가볍게 감싸주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다소 이 방법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집게와 검지손가락을 당겨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익숙해지면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브레이크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오른쪽 브레이크는 앞바퀴를, 왼쪽 브레이크는 뒷바퀴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양쪽 다 50대 50으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교수님, 자전거가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저도 자전거에 오히려 제가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자전거하고 좀 친숙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보통 초보자는 자전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먼저 자전거와 친숙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숙해진다면 자전거 배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전거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서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전방 5m에서 10m 정도의 지점을 향하며 팔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펴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끌고 타고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전거를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일 수 있으나 자전거를 왼쪽에 두고 이용하는 것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자전거 끄기로 자전거 좀 친숙해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자전거를 타볼게요. 근데 교수님, 이게 안장이 너무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장의 높이는 자전거 타는 기량에 따라 높이가 달라집니다. 초보자의 경우 낮은 안장으로 타야만이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저와 같은 초보자는 안장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어느 정도 안장을 낮추는 게 좋은가요? 네, 초보자의 경우 안장에 앉았을 때 두 다리가 지면에 닿는 것이 적당한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안장을 좀 낮춰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안장의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숙련 정도에 따라 안장 높이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초보자의 경우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높이로 안장을 낮춥니다. 이렇게 안장을 낮춰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그런데 교수님, 저 같은 초보자의 경우는요, 확실히 이렇게 안장을 좀 낮추니까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좀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장을 낮게 해서 주름을 해소시키고 차츰 익숙해지면 적당한 높이로 안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페달 밟기입니다. 페달 밟기를 잘해야 자전거 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페달 밟기 자세는 신발 앞부분을 페달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때 신발끈이나 바지자락, 치마가 체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페달 밟기로는 우선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들고 지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관절이 페달의 중심부에 놓이고 발가락은 페달의 앞부분에 놓이도록 합니다. 만약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는 힘의 소모량이 많아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리 자세 또한 자전거 틀과 평행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명심하시고 자전거를 타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전거를 좀 올바르게 타고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면을 바라보면서 양손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가볍게 쥐고 왼발로 왼쪽 페달을 딛고 안장에 앉습니다. 아, 이렇게요, 교수님? 네. 그리고 이때 왼무릎을 곧게 펴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이제 좀 페달을 좀 밟으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리기에는 타기의 역순입니다. 바른 자세로 안장에 앉아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긴 다음 시선은 전방 5에서 10m를 바라보면 됩니다. 네. 이때 무릎은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손과 어깨는 힘을 빼야 하며 네. 허리는 지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균형 잡기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요, 저도 그랬고 처음 배우는 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요, 중심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중심 잡는 방법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먼저 페달을 밟아 보십시오.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네, 페달을 딛고 안장 위에서 가볍게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요, 교수님. 네, 참 잘하셨네요. 페달을 지면과 수평으로 놓고 좌우 페달의 체중을 똑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양쪽 페달을 딛고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좌우 브레이크를 꼭 잡은 상태에서 일어서기를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체중을 안장에 의지한 상태에서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멈추기를 할 때는 왼쪽 브레이크로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오른쪽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제가 기본 과정을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실전 훈련으로 출발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페달 위에 발을 올리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오른발로 땅을 치고 나갑니다. 이때 자전거가 멈추지 않도록 오른발을 계속적으로 땅을 밀치고 나가는 동작을 되풀이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자전거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행하기 전에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보자의 경우 낮은 안장을 사용하는데 낮은 안장은 자전거 탈 때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조정수를 발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수를 발휘해도 좋을 만큼 안장의 높이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안장을 어느 정도 높이 올려주는 것이 좋은 건가요? 초보자일 때의 낮은 안장은 다리가 지면에 닿는데 지금은 안장에 앉았을 때 가치발 수준으로 다리가 지면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주행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안전한 승차 자세, 그리고 핸들 잡기, 페달 밟기, 그리고 안전하게 타기와 내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실 때 꼭 유의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행 및 균형 잡기 연습을 해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조형물을 10m 간격으로 지면에 놓고 이 사이를 S자 형태로 통과합니다. 장애물을 통과할 때는 페달을 멈추지 말고 정지선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연습합니다. 왼쪽 방향 돌리기입니다. 15m에서 20m 거리로 장애물을 삼각 형태로 놓고 그 주위를 왼쪽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따라서 코너를 돌 때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자전거와 몸이 수직을 이룬 상태로 핸들과 몸을 동시에 기울입니다. 오른쪽 방향 돌리기는
왼쪽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르막길 오르기는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핸들을 몸쪽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이때 페달을 세게 밟아주어야 하므로 핸들 손잡이를 평지 주행 때보다 세게 잡도록 해야 합니다. 내리막길일 때는 상체를 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페달을 젓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요. 이제 도로에 나가서 타도 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도로에 나갈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에 나가기 전에 주의할 점은 도로는 자전거보다 자동차에 우선한 교통 표지판이나 교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 나가면 자동차에 준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전거도 자동차에 준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갈 경우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오른쪽 팔은 오른쪽으로 들어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왼쪽 팔은 왼쪽으로 들어줍니다. 전방에 위험 발생 및 정지할 때는 주먹진 손을 높이 들어줍니다. 도로 장애물이나 도로가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경우 도로에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한 줄로 진행 시에는 검지손가락 하나를 높이 쳐둡니다. 두 줄로 진행 시에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높이 듭니다. 네, 자전거 타기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자전거 탈 때 복장과 장비 그리고 주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자전거 타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의 기초 과정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주행할 수 있다고 자전거를 다 배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전문적인 시설과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부터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에 우리 모두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만큼 교통법규 준수도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전거 타기 기초과정 모두 배워봤는데요. 건강한 체력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자전거로 생활의 활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